SNS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관우, 장비, 동생들아. 예, 형님. 21세기의 우리는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으나 AI 복숭아 나무에서 도원결의를 맺었다. 맞느냐? 예, 형님. 그럼 우리는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으나 한날 한시에 죽을 수는 있다. 맞느냐? 예, 형님. 마지막으로 묻겠다. 우리는 모두 솔로다. 그렇다면 누군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형이 솔로인 한 배신은 하면 안 된다. 맞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저는 괜찮은데 이 장비가 나만 갖고 그래. 어제 헌팅 포자 가자고 수염 밀라고 했으면서. 닥쳐라 이 장비야. 형님. 전화가 왔는데 받아도 됩니까? 받아라. 여보세요? 뭐? 여대랑 미팅 잡혔다고? 몇 명인데? 2명? 지금 갈게. 이런 의리라고는 개미 똥구멍도 없는 놈. 장비는 원래 천안 가문 출신이라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놈이다. 그래도 의리하면 관우 아니냐? 이 관우 형님을 배신하면 수염을 밀겠습니다. 아니, 평생 길은 수염을 민다고? 그만큼 배신은 없다는 뜻이죠. 관우 형님. 이런 배신자.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왔느냐? 여대 미팅 3대3이라 한 명 비는데 가실 겁니까? 기다려라. 역시 관우. 나 수염만 밀고 가자. 미팅하는데 수염은 실례지. 이런 상놈의 새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13회 맞나요? 413회.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중간에 이게 대본을 보다가 기린님 바로 이렇게 제 멘트를 놓쳐가지고 잠깐 이 호흡이 끊겨가지고 좀 아쉽네요. 수염을 밀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나봐요. 수염도 별로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도원결의 재밌었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요새 좀 더우니까 그 우이동에 그 계곡에서 막 발량구면서 닭백 쏘는 데 있잖아요. 거길 다녀왔어요. 왜 닭백숙이? 네 이놈.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시원하고 맛있는데 단점이 모기가 많이 뜯겨요. 그렇죠. 계곡이니까 아무래도. 누구랑요라고 그랜드 네. 펑님이 그러셔가지고 저 AI랑 갔다 왔어요. 네. 아무튼 뭐 요즘에 날이 더워서 계곡에 많이들 가시는데 사실 여름철에 이 계곡만큼 모기가 많은 데가 없으니까 또 그런 좀 대비를 잘 하고 가셔야 괜찮을 것 같고 뭐 체스님이야 뭐 모기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산모기라서 꽤 네.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아직 물놀이를 이번 여름에 가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계곡 같은 데 참 가면 저는 오히려 바다보다 계곡 이런 데를 더 좋아하거든요. 좀 시원하고 좀 좋아서. 그런데 아무튼 조만간 저도 기회 되면 가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씩씩하게 영화 아니 너무 좀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 목소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넷플릭스인가 어디에서 이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그 마동석님이랑 서현님. 이것도 데몬 헌터스인가요? 네, 데몬 헌터스. 그렇네. K-팝 데몬 헌터스랑 겹치네요. 근데 어쨌든 이걸 봤는데 이게 데몬 헌터스잖아요. 그 악마를 이게 사냥하는 건데 진정한 악마는 이 영화 자체다. 헌팅 당해야 될 이 대상은 이 영화였다. 아니 저도 그 K-팝 데몬 헌터스 봤어요. 근데 이제 네. 지는 약간 여기 약간 그런 게 조금 오글거리지. 네. 괜찮게 봤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아까 그것도 보셨어요? 네. 그 K-팝 데몬 헌터스는 그냥 뭐
저는 뭐 편안하게 보긴 좋았는데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는 이제 좀 거북한 밤이 될 뻔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보셔서 뭐 이렇게 막 지루하진 않죠. 근데 이게 워낙 뭐 마동석 배우님도 좀 캐릭터가 뭐 겹치기도 하고 그냥 좀 범죄도시의 좀 구마 버전 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뭔가 좀 어색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한 건 없는데 어제 아주 충격적인 이제 소식을 접수해가지고 네. 그 길버님에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길버님께서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데 네. 특정한 부위로 휴지의 브랜드를 판별하실 수 있는 재능이 있다. 네. 그게 한번 해명해 뭐죠? 주시죠. 뭐죠? 뭐 어제 막 해명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해명이 아니라 폭로한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어제 화장실에서 이제 큰일을 보고 오면서 여기는 휴지가 내 취향에 맞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웃으시면서 이거 블로킹해서 폭로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브랜드를 맞춘다기보단 제가 선호하는 그 휴지 스타일이 있어요. 큰일용 휴지. 그거. 네. 그래서 그거는 신기하네. 은꼬로 브랜드를 맞춘다고 지금 갑자기 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은꼬로 휴지 브랜드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제 선호 선호 스타일이 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저는 어디 가면은 비데가 있다 없다를 꽤 잘 맞춰요. 그거 기린님이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 그 기린님이 비데 많이 찾으셨는데 네. 제가 여기는 있지 않을까라고 딱 했는데 그게 가니까 있었어요. 체스님 거의 뭐 비대 헌터시더라고요. 네. 데몬 비데 헌터스. 비데몬 헌터스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랜드뽕님 바다보다 계곡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수영 실력 때문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바다에서는 바다에 발 담그면서 뭐 먹지는 못하는데 계곡은 그게 가능해서 저는 계곡에서 수영은 안 한 지 오래됐죠. 저는 수영보다도 저는 그냥 그 소금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뭔가 좀 염분기 있는 물이 이렇게 이렇게 몸에 닿으면은 좀 이렇게 찝찝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계곡물이 더 빠르게 흐르잖아요. 흐르는 물이 좋더라고요. 흘러가는 물. 그러니까 바다는 누가 거기서 볼 일을 뭐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게 얼마나 안 씻은 분이 거기에 몸을 담그고 계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인물은 좀 위험하고 계곡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그 피부 재능을 지니고 계시군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그 계곡에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바위 같은 데 앉아서 발 담그고 이런 게 좀 좋아서 그런 거고. 또 그랜트펑님이 저도 마동석 그 배우님 때문에 보다가 마동석 배우님 때문에 보다가 재미가 없고 소재가 구마여서 조금 보다가 다른 드라마로 돌렸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게 뭐 별로 좀 애매한가 보네요 영화가. 네. 볼까 말까 했는데 애매하면은 보라고 웬만하면 하는데 평점 얼마인가요? 평점? 평점 매길 정도도 못 된다. 그래도 한 2점? 그래도 뭐 이게 막 킬링 타임용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보기에는 뭐 그리고 짧아요. 이게 만약에 2시간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1점 이렇게 할 텐데 1시간 35분? 그 정도니까 막 그렇게 뭐 진짜 시간 좀 비시면은 볼 거 없다 하면 요즘 영화 다 2시간 넘어가가지고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볼 거면 그냥 K-pop 데몬 헌터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욕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영화 관계자분이 안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 또 체스님이 소개해 주시죠. 근데 기린님은 은꼬 그거 끝이에요. 예, 그럼요. 오늘은 폭로. 아니, 일종의 근황이 길벗 은꼬. 그래서 뭔가 저도 덜 닦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없어가지고. 기린님 그린리프님이 기린님은 휴가 여행 안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저는 딱히 뭐 크게 다녀온 데는 없고 잠깐 그 지난주에 서해안 살짝 이제 가족들이랑 다녀왔는데 근데 딱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잠깐 그냥 차로 갔다가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여행 다니는 것도 이제 지쳐서 더우니까 그렇죠. 그냥- 더워가지고. 근데 요새 많이 좀 선선해지긴 했어요. 요즘에 좀 네. 그 입추 어젠가 그제가 입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추 전후로 조금 시원하긴 하지만 아, 저는 이제 남들보다 이제 예민한 피부의 소유자로서 이 더위도 좀 많이 느끼고 응꼬에 땀도 많이 차가지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럼 또 이제 네. 다 닦였네. 네. 네, 또 주제. 네. 말씀해 이번 주 주제는 블록체인 회사의 진정한 기술력이란 요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 금융권, 그러니까 그 어디 금융권인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두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금융권에 그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네. 그 스테이블 코인에 좀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블록체인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물망에 오른 기업들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은 이제 기술을 잘 이제 백그라운드가 기술이 아니라 약간 투자 쪽 백그라운드라서 여러 업체는 만나보는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좀 드러난대요. 자기가 봐도 이제 막 뭘 잘 처리하고 뭐 그 처리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보인대요. 써보면 아는데. 근데 블록체인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업체가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뭐 블록체인이 막 보안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아무도 안 써가지고 사고가 안 터진 건지 잘해서 안 터진 건지는 뭐 알 수가 없고 뭐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이 접속해봤자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주제를 갖고 와서 뭐 이게 기린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회사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와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와라는 게 어떤 업체랑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지갑이냐, 거래소냐, 뭐 일반 회사냐, 자체적으로 해야 되냐, 뭐 은행 앱에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쨌든 간에 은행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이상적인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저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그 금융사는 이제 고객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고객이 어떻게 이제 이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뭐 인사고과에서도 뭐 승진도 당연히 이제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 이제 기술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돼. 뭐 그 다음에 내부 보고도 해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제가 전달드릴게요. 여기 방송에. 아니 사실 이게 다음 주도 만나가지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고 막 복잡하고 사실 블록체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는 그래도 좀 물론 이제 AI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데 블록체인은 뭘 평가해야 되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돈이 많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지금 봐서는 뭐 구글 뛰어나고 어디 뛰어나고 이렇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많이 뛰어나고 검증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술력 있는 회사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블록체인을 떠나서 그냥 한 문장을 표현하면은 기술력을 비즈니스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블록체인에 한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있는 것 그리고 그거를 외부에 잘 제공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게 기술을 진짜 잘 만들어. 엄청 진짜 대단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돈이 안 돼. 또는 그 만든 사람만 그 효용 가치를 알던가 만든 사람 위에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 사실 이게 기술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판단하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게 돼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고 블록체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막 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관점에서 왔을 때는 사실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운영 자체가 어차피 거의 프라이빗으로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쓰고 레퍼런스가 많고 그러한 기술들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외부에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더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많아요. 워낙 많지만 제가 이제 짧게만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생각 말씀드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를 넘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변호사가 있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 규제에 대응하려고 하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코드들도 프로그래밍 서비스들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뭐 어떤 특정 기록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뭐 자금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자금을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도 올려야 되고 그런 좀 규제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여야 이제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에 적용하기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질문을 좀 바꿔서 던지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분이 기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어떤 업체를 실사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어떤 식으로 던져야 돼요? 일단은 그동안 한 거 포트폴리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맞춰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자본금이 일정 이하인 회사는 저는 다 떨굴 것 같고 처음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 충분한 자본금이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에 드는 기술력이라는 거는 무슨 뭐 구글에서 AI 만드는 것처럼 전 세계 일장인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개발을 좀 충분히 잘 하는 사람들이면은 인력과 자금이 모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 충분한 오랜 시간을 회사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고 요게 되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고 하나 터졌는데 돈이 없어서 아예 대처가 안 돼. 또는 누가 인력이 한 명 나갔는데 그 인력이 너무 중요한 인력인데 작은 회사에서는 사실 한 명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큰 회사에서는 한 명 나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통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기본적으로 규모가 안 되는 회사는 좀 일단 떨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포트폴리오 사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거보다는 이 리걸 테크니까 리걸 테크잖아요. 리걸 테크고 핀테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런 좀 비정형적인 부분들 기술 이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랜트 펑님이 이제 보유 인재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이제 필요 자금은 능력만 있으면 따라올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기술 분야에 있어서 능력 인재풀은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건데 이 필요 자금은 이게 조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좀 이런 느낌이긴 해요. 사실 돈이 있으면 먼저 있으면 좋은데 인재가 없으면 사실 돈을 다 까먹을 테고 반대로 뭐 또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를 보고 누가 투자를 해가지고 또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자금은 미리미리 확보해 둘수록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 인재들도 돈이 없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 정확한 말씀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재들을 보유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우를 해줘야지 계속 여기에 이제 충성심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뭐 다 있다가도 떠나갈 수 있어서 사실 돈과 인재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참 애매한 지점에 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좀 IT가 코로나 때 좀 막 블록체인 인재도 많이 찾고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좀 그게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은 부족한 사람은 연봉 2억 주고 데려오면 됩니다. 2억이든 3억이든 주고 데려오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요새는 그러니까 무슨 AI는 요새 뭐 구글에서 뭐 연봉을 뭐 5천억을 주고 데려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억, 3억 정도면은 대규모 이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나 이거 하려고 회사들은 워낙 돈이 많은 회사들이니까 그 정도 인력은 얼마든지 수급할 수가 있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아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지는 이제 돈만 있으면 다 안다는데. 아, 그럼요. 예, 이거는 뭐,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대기업이 다 이제 휩쓸어 가는 게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랜트빵님이 지금 세분 환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사실 뭐 저희 환경도 저희 환경이지만 저희가 뭐 어쨌든 이 업계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뭐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대기업에서 우리가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돈 써서 그 인재들 다 빼가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경험을 많이 지켜봐 왔고 막 이제 그 블록체인 업체에 있는 인재들도 결국에는 스타트업 같은 이런 그 도전적인 업체보다는 내가 블록체인 이런 경험이나 기술을 스타트업에서 쌓았으니 대기업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원하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저희 환경도 환경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이건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인재를 막 돈으로 사가고 이런 것들은 워낙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리님도 돈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죠.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것 이게 같아요. 사실 분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이렇게 네. 말씀드린 거 만약에 디파이나 뭐 완전 다른 좀 프레시한 서비스였다면 제가 이런 조건을 안 걸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스테이블 코인이고 딱 워낙 규제가 있고 명확하게 있고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것도 뭐 명확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막 진짜 뭐 대단한 뭐 프레시한 서비스를 한다 이런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리걸 테크니까 네. 그쪽 방향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조금 제도 대응 이런 거가 더 좀 조금 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신청곡으로 가져온 것도 결국에 테크 블록체인 기술력 자체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에서는 막 엄청난 뭐 기술력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어떻게 좀 유통하는지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뭐 집권하는 그런 뭔가 세력이라고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갑자기 정부에 따라서 또 이게 기조가 바뀌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청곡 기리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업체들 중에 진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찬원님의 진또배기. 네, 알겠습니다. 이찬원님의 진또배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찬원님의 진또배기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트로트를 많이 안 들어서 그런지 참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거 엄청 유명한 이찬원님도 엄청 유명하고 이 노래도 막 지나가다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풀로 들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신나네요. 그랜트뽕님도 들으시면서 얼쑤 이렇게 하셨는데 기린님 선곡 수준에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셨고 그린리프님이 이제 블록체인 업계의 진또배기는 기린님, 체스님 그리고 길버님 험한 실을 뚜벅뚜벅 험한 실이 뭔가요? 험한 길. 길. 험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험한 길을 안 가고 있는데요. 탄탄대로를 걷고 있어서 저희가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이 실크 로드를 걷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응원 감사합니다. 자, 또 2부 주제 또 체스님이 리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럼 누구랑 해야 될까요? 돈은 만약에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뭐 돈을 주고 뭐 외주를 맡기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랑 해야 되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딱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제 블록체인 업체 중에서도 진짜 막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짱이야 해가지고 정말 기술 너드 같은 업체들도 있고 특히 블록체인이나 AI일수록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물론 어느 업체나 다 자기네 블록체인 기술이 뛰어나다고 얘기는 할 거예요. 어느 업체나 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입찰하는 중에서 아까 이제 좀 포트폴리오나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을 많이 떨어뜨리고 했으니까 다 훌륭한 것 같아. 딱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제 그 서비스적인 거에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방향에서는 사실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블록체인이니까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짜고 뭐 이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작은 외주 회사의 입장에서 그냥 정말 그 일개 직원의 입장에서 그냥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 같고 그거 좋은 질문이네. 좀 더 큰 로드맵에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은행에서는 얼마만큼 발행해야 되고 자본은 어디에 어떻게 나눠서 저장을 해야 되고 사고가 터져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걸 테크에는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 시기에 요렇게 저 시기에 요렇게 가야 된다. 네. 그럼 사실 이게 블록체인도 있지만 핀테크가 기존에서 해왔던 그런 작업들이 있단 말이죠. 뭐 이제 자금 세탁 같은 거 잘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마다 뭐 의심거래 있으면 보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차이가 돈에 대해서 이거 환차가 많이 네네. 생기면은 그런 거 대응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그냥 이제 단순하게 테크를 뛰어넘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스템 전반적인 큰 뷰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 이 발주하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같이 맞춰야 된다. 네. PM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PM을 뭐 꼭 찾아야 된다기보다는 그 뷰를 가지고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C로 시작하는 그 회사. 이름을 바뀌기도 전 바꾼 후에도 앞자리는 C로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네네네. 이제 항상 그 블록체인을 엄청나게 그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정부랑 관계도 좋고 정부 사업 수주도 많이 했고 이제 뭐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제 신고 수리도 된 이력이 있어요. 그런 회사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뭐 스테이블 코인 딱 이 범위에 맞춰서 보면은 네. 막 엄청나게 프레시하는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뭐 운영 자체를 그냥 기존 금융권처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좀 더 낫겠죠. 네. 지금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브레인 러브님. 브레인 러브 뇌사랑. 제가 아는 분이네요. 그러세요? 웬 진또배기가 나오네요. 아주 듣기 좋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뇌사랑님 감사드립니다. 자주 오세요. 뇌사랑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 계속 하시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또 갔어. 블록체인 업체로 갔어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그 업체 분이시죠? 근데 저희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 은행은 좋은데 거기는 뭐가 좋나요? 라고 했을 때는 뭐가 좋은 거죠? 그냥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어쨌건 제가 지금 은행의 입장이잖아요. 네, 은행의 입장이니까 가장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갑을 통해서 이제 유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겠네요. 뭐 그런 업체면 좋겠죠. 뭐 이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지갑을 만들어도 그 은행 앱에다가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파견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진짜 또 작은 기업은 못하니까 파견 같은 것도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거 다 맞춰줘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 블록체인의 어쨌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그 블록체인 회사에서의 입장보다도 은행에서의 입장 선택을 하는 회사의 입장이니까 최대한 쥐어 짜는 네네네. 쥐어 짜는 선택을 해야겠죠.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런 이유로 무조건 거래소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왜냐하면은 좋네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은행은 발행밖에 안 돼요. 근데 고객이 10,000원을 입금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샀잖아요. 그러면 원화와 가상자산의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발행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딘가에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하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그 상장하는 데에서 그냥 발행을 해버리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사갖고 그냥 입금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랑 한 라인을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이유로 가장 좋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거죠.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안정성, 돈, 뭐 법, 리걸 그 대응 능력 그런 것들 다 봤을 때 사실 거래소 말고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블록체인 업체 중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금력이나 그런 뭐 지금 그 서비스 운영 어떤 경험 이런 것들도 사실 거래소만큼 이 엄청나게 몇백만, 몇천만이 그 이용해본 경험을 가진 업체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 그리고 또 거래소는 계속 제도권과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으면서 이제 자체 이 어떤 뭐 규제 안도 마련을 해본 경험도 있고 대응을 계속 시시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 측면이나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소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래소에서 지금 그거를 같이 할 수가 있나요? 그 발행도 해주고 발행도 시켜주고 근데 뭐 상장은 그 거래소에 안 시켜도 자기들이 그걸 발행 작업을 대신 해줄 수가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직 법적으로 검토된 거는 없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발행만 되어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발행 프로세스랑 상장 프로세스를 같이 거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뭐 몇 군데 이상한 덱스 돌려가지고 이제 요건 맞추면 상장하고 약간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법 제도가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바뀔 여지도 많아서 그렇죠. 그냥 네, 이게 사실은 또 블록체인 회사들이 좀 선정하기가 어려운 게 또 뭐냐면은 출생이 어딘가 이걸 판별하는 게 어려운 회사들 좀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네. 비땡땡 회사, 바이 땡땡 회사 이런 회사들은 선택하고 싶어도 출생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으면 또 저는 뭐 어떨 때는 어느 다리 밑에서 태어났고 어떨 때는 저 다리 밑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출생이 본 적이 확실한. 그럼 막 응꼬에 뭐 숨기고 이러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스타트업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 블록체인 업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갑을 제공할까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퍼스트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드 파티 정도 돼가지고 이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딘가에 이렇게
자신들의 서비스에 뭔가 접목시킨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이건 사실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수주를 따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카카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카오는 지금 이름 바뀌었잖아요. 아 지금 갑자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클레이튼이야? 네, 클레이튼 이름 바뀌었는데. 카이야? 아 카이아. 카이아. 그 합친 거. 네, 카이아. 저는 카이아 안 되죠. 카이아는 네, 아니, 카이아는 진짜 안 되죠. 네. 지금 분위기가 카카오가 국가대표 AI 선정 사업에서 지금 카카오 떨어졌거든요. 네. 네이버랑 저기 뭐 NC인가 거기는 붙고. 네, 그리고 NC 카카오 부터 떨어진 거는 좀 저도 네, 의외. 그리고 뭐 제가 잘 모르는 회사 뭐 하나 또 들어갔던데 아무튼 NHN은 NHN도 됐나? 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몇 개 카카오는 떨어지고 앞으로 네이버는 붙고 이래가지고. 네. 카카오는 그래서 국가대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 AI 떨어져가지고. AI 떨어져서. 아 네이버, SKT, LG, NC, 업스테이지 이렇게. 아 업스테이지야. 그럼 NHN도 떨어진 건가요? 저번에 뭐 쿠팡 막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업자 안에 여러 그 연합체를 구성해서 들어가서 아마 이제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그 안에 또 그 딸린 연합체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랜트퐁님이 그러네요. 일단 자금적인 규모가 되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비용적인 것들을 다 국가가 뭔가 다 부담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손해배상이 뭐 발생하거나 뭐 이랬을 때 뭔가 다 국가가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럴 확률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추진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도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지갑업체는 피해야 된다. 왜요? 지갑업체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확장성을 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스테이블 그 코인 국가 차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그 사업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특정 지갑에만 묶여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확장성 문제가 발생을 심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업체가 정말 대단하게 기술력이 좋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여가지고 여기저기 다 연동시킬 수 있고 다 뭔가 막 도입할 수 있고 하는 데면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갑업체 중에 그런 데는 사실 저는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조금 이제 진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통만 완전 딱 돼 있고 그 외의 역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더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저기 지인 업체가 하나 물망에 올랐는데 떨어지겠네요. 아니 뭐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제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저기 지갑 업체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갑업체도 당연히 이게 스테이블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지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지갑 그 홍보나 이런 이용률을 엄청 높이려고 욕심을 낼 거라서 그렇게 가면은 완전 진짜 안 된다.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위메이드는 현국이 형 돌아오면 모르겠죠. 아니 거기는 더 안 되죠. 지금 그 나라에서 찍혔는데. 현국 차라리 거기 어디야? 마음은 진심이신 것 같아요. 아니 거기는 금융이랑 노는 게 아니라 금융이랑 노는 게 아니라 금융위랑 놀아야 돼요. 가서 지금 깜빵을 갈지 말지가 지금 결정. 그 어디죠? 그 편의점 결제하고 다날 페이코인이요? 페이코인. 저는 그 위메이드보다는 그래도 페이코인이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페이코인은 그래도 눈물이 어떤 그 길버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나요? 아니, 나갔잖아요. 아니, 그 눈물은 지금 금융사 앞에서 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검사 앞에서 흘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슬픕니다. 자, 이제 제 신청곡 들을 차례인데 제 신청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거기서 거기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저기 뭐냐 발음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거기 할 때 거기 말 꺼해가지고 거기서 거기 제가 뭐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거기 같고 사실 기술력은 모르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얼마나 이거를 좀 진지하게 조금 빠르게 또 안전하게 뭐 좀 추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고 기술력은 다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거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거기서 거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h yeah.
재미난 영화를 봐도 다 여행을 가도 다 새로운 음악도 다 너 말고 딴 여잔 다 거기서 거기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내게 돌아와 You run back into my arms 너 하나 없을 뿐인데 내 삶의 맛이 확 달라 너무 쓰고 짜고 싱거워 영혼은 계속 말라 하나만인 것 같은 고민만 요새는 많아 반복되는 랩 같아 의미 없잖아 힘들 때 난 어디다 전화해 너 없는 공간은 날 질식시켜 답답해 막 차려놓친 것처럼 정말 막막해 내 맘은 계속되는 가정사방이 캄캄해 그거 아니 넌 내 맘의 기준이었나봐 난 아직도 헤매고 있어 이 혼돈 속에 남아 미련을 벗삼아 근근히 살아 밤새 퍼마시고 떡이 되기 전엔 잠이 안 와 너무 차다 이 공기가 혼자인 방구석 소름 끼치도록 외로워 새벽이 내는 소리가 나 미치도록 그리워 네 냄새 너의 온기가 나 그리워 네 냄새 너의 온기가 재미난 영화를 봐도 다 여행을 가도 다 새로운 음악도 다 너 말고 딴 여잔 다 거기서 거기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내게 돌아와 You run back into my arms yeah 다 무의미해 일상이 빈혈기 가득하고 다 허무해 다 무의미해 감정의 기면증세 다 졸리고 희미해 저려도 좋았어 내 팔이 너의 베개였을 때 조여도 좋았어 네 말이 법이었을 때 나만이 망가졌어 얼굴에 화창한 기운 없고 공해 같은 삶 속에 너라는 자연도 없고 남은 건 친구들 비참한 동정뿐이야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극적인 반들뿐이야 그리워 널 위해 보폭을 줄이던 때가 잔소리에 게임 술자리 줄이던 때가 일로도 극복이 안 돼 죽기를 빌려서 새벽에 네 번호를 찾는 멍청한 짓을 하네 지금 나 너무 약해져서 돌려서 말 못해 나다 내려놨어 제발 돌아와 재미난 영화를 봐도 다 여행을 가도 다 새로운 음악도 다 너 말고 딴 여잔 다 거기서 거기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내게 돌아와 You run back into my arms, yeah. Yeah, run back into my arms. 잘 알잖아 내 품의 주인은 너 하나. 지우지 못할 것 같아 내게 네가 남긴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 모든 게 너무나 달라. 행복이란 게 너랑 같이 떠난 것 같아. 난 너랑 있을 때만 온전한 사람 돌아와줘 내게로 넌 내게 완벽한 사람. 재미난 영화를 봐도 다 여행을 가도 다 새로운 음악도 다 너 말고 딴 여잔 다 거기서 거기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내게 돌아와 You run back into my arms yeah 네, 다이나믹 듀오의 거기서 거기 듣고 왔습니다. 발음을 신경 쓰라고 하니까 괜히 신경 쓰게 되는데 그린리프님이 너 말고 다 거기서 거기 상대방이 감동하겠네요. 전 세 분 외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그린리프님 이 채팅 보고서 느꼈어요. 이게 감동적인 가사였지 참. 저는 이게 안 감동적인 이유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는데 감동적인 가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 주제 또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주제는 이제 그 한국은행이 배신 한번 때렸잖아요. 이제 CBDC를 방치하고 네. 마치 신명언은 나더라고 하는 것처럼 CBDC는 나더라고 그렇게 하고 네. 이 스테이블걸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 관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은행 관점이니까 은행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가? 그러니까 뭐 신규 고객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를 뭐 스테이블 코인 페이를 더 쓴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지원금 준 거를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더 쓸 거냐 아니면은 안 쓰던 데에서 쓸 거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대 효과를 이상적으로 왜냐면 보고서는 처음에는 이제 좀 이상향을 많이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뭘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네. 없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뭐 제가 먼저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예, 예. 어쨌건 은행이 하는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규제 적용되는 게 많고 저촉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규제 다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규제가 아직 생기기 전이잖아요. 많이 생기기 전이니까 좀 이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보장받으면 은행 입장에 상당히 고맙겠죠. 은행은 지금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때려 맞고 영업이익이 너무 많아도 때려 맞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그 액션 하나하나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좀 갔을 때는 이제 규제가 좀 줄어드는 게 규제가 좀 줄어들어서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예컨대 포인트 같은 것도 포인트 지급하려고 해도 일반 회사가 하는 거랑 은행이 하는 거랑 되게 그 활동 범위가 다르거든요. 제약이 훨씬 많고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뭐 어쨌건 막 너무 그 지켜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은행이 그런 걸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거래소가 어쨌건 거래소에서는 막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거래소는 사실 이제 작은 일개 회사지만 되게 작은 회사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은행은 사실은 그냥 한국에서 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충분한 명성을 얻었을 때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더보다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그 한국 안에서 지켜야 되는 원화를 다루면서 지켜야 되는 규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뿐이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발판이 마련이 되면은 테더나 뭐 기존에 스테이블 하던 그런 회사들보다 재미니 그 저기 뭐야 재미니 달러 네네. 뭐 재미니 달러 맞나 아무튼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K-팝처럼 K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해외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보다도 훨씬 금융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니까 네. 사실 그런 금융 인프라도 이제 뭐 제3세계라든지 뭐 이제 좀 그런 부족한 나라들에게 얼마든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테더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는 사실 나라 입장에서도 좋고 은행 입장에서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제 블랙핑크가 해외 콘서트 가가지고 여러분 저희 K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가 해서 막히죠. 이제 다들 막와 그래서 K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니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하고 제니님이 이제 뭐 블로그나 어디 나와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거예요. K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런 장면이 딱 나오면은 이제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가 막힐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 콘서트 하는 가수들을 이제 그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콘서트 지원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쵸. 이제 그 K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뭐 적립금을 또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주고 그렇죠. 그럼 이제 법률에 이제 그 저촉되는 게 네. 많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상적인 제 나름의 그 시나리오는 이게 어쨌든 정부와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와 은행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쪽으로 많이 쓰일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지원금 정부에서 주는 뭐 소비 촉진 뭐 바우처요, 쿠폰 바우처. 그리고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바우처 하니까 안 좋은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뭔가 많이 주거든요. 이렇게 쫌쫌다리로 알아보면은 이제 주민센터 가시면 뭐 가전제품 사는 뭐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막 그때마다 뭐 쿠폰 만들고 카드 만들고 이렇게 막 은행별로 다르게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느니 그냥 너가 원하는 은행 지점 가서 은행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은 보면은 채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카드로 긁으면 그 지원금이 먼저 깎이고 그 다음에 뭐 내 돈이 나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혼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내 지원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있고 내 현금은 또 현금대로 있어가지고 이 지원금을 쓰고 싶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지원금은 어차피 좀 사용하기 까다로우니까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주더라도 쓸 사람은 쓰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주고 현금은 현금대로 주고. 나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할 수도 있는 게 그 코인 담보물을 네. 꼭 원화로 잡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땡큐죠. 네네네. 그 이제 그렇죠. 그 담보 자산을 네. 꼭 은행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 대비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대출 해준 거랑 금액 다 포함해가지고 뭐 이제 포함시켜도 되는 거냐 이런 거 이제 좀 완화되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거가 좀 중요하겠죠. 굴릴 수 있는 그 돈의 사이즈가 완전 달라지니까. 네. 제가 은행이라면은 이제 연체 확률이 높은 대출금에 대해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못 받는 돈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또 해볼까요? 아, 진짜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답이 보이질 않는다. 막 엄청 뾰족한 답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제가 오늘 얘기 나눈 걸 요약하자면은 기술 필요 없다. 돈 있으면 장땡. 네. 훌륭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은행에서 뭔가 협력 업체를 찾고 싶거든 이제 블록체인 해커톤에 제출한 체스의 기획안을 봐라.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사실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블록체인 네. 상에서 어차피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은행 간 교환도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그거 보여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원하시는 분은 제가 팟빵이나 뭐 유튜브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제 개인정보 네. 빼고 아이디어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 스테이블 가자. 그리고 마침 이제 그린리프님이 K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설레네요 하시고 그래서 KOIN으로 COIN이 아니라 코인을 코인. KOIN. KOIN 코인 할 때 네, 그렇죠. C를 K로 바꾸는. 알겠습니다. 그랜트펑님이 다 극이서 극이다 이렇게 하셨네. 맞습니다. 사실 열심히 머리를 쥐어 짜냈으나 뭐 예전에 다 어쨌든 우리가 한 얘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네. 포함돼 있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재미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게 댓글창이 활발하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막 뭐 하면은 막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데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고요한 그 분위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은행 그 담당자분 만나면은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한테 그만 물어. 답 없다. 노답이다. 아니 이게 사실 그만큼 공감을 아직 못 얻고 있는 거예요. 뭐 되게 업체들끼리만 계속 얘기하고 이제 고객들은 좀 아직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또 어르신들은 더 이제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지원금을 네. 뭐 TV 같은 거 어르신들 가전제품 산다고 했는데 지원 가는데 뭐요? K 스테이블 코인? 이거 꽁트로 한번 녹여야 되겠네. 코인이 K요? 진짜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그랜트펑님 마지막 다 거기가 거기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아무튼 오늘 블로킹 413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딱 얘기 들어보니까 딱 잘 갖고 왔어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해서 네. 블록체인 세상은 요지경 가져왔습니다. 아우. 오늘 그 가수랑 아니 정확한 가수와 제목은 알려주시죠. 신신혜님의 네. 세상은 요지경. 네, 신신혜님의 세상은 요지경 듣고 오늘 블로킹 41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춘다.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비틀어치고 할멈씨가 도망갔네. 하하!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